자, 교재 184페이지입니다. 이제 금지행위라는 단원이죠.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또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 단원입니다.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이를 금지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이를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자, 부작위 의무라는 말도 하나 들어 놓으시는데 한자로 적으면 좀 더 편할까요? 부작위. 자,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이를 부작위 의무를 하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부작위 의무는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시고, 자, 반드시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 의무는 나열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교재 184페이지 상단 부작위 의무의 의입니다. 자, 개공사 등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 줄 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옆에다가 줄 것고 유효라고 적어 놓습니다. 아울러 중개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중개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의뢰인은 개공사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했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죠. 수수료는 지급하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더더욱이 틀리는 것, 금지행위는 나쁜 행위니까 수수료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공사의 금지행위 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은 있다 이랬죠.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의 내용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중개사법 금지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법 제33조 1항 교재 제일 하단 찾았나요? 자, 제일 밑에 법조문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부터 9가지 금지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겠죠. 교재 몇 장 넘깁니다. 193페이지를 펴니다. 자, 19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법 33조 2항의 금지행위가 있고 거기 바로 밑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동그라미하고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모두 몇 개?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줄기부터 공부합니다.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는 첫 번째,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도입되기를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자, 누구든지라는 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등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금지행위는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 등에게만 적용하다가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지금 보셨죠. 금지행위는 단순 암기식이니까 반드시 단순히 암기하되 반드시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교재 185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상단 적용 대상자 방금 이야기했죠. 33조 1항의 금지행위는 죽었습니다. 개공사, 소공사 및 중개보조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공사 등을 이야기하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개공사는 첫째 줄에 줄 것이어야 되죠.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이라는 징역과 벌금의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절대적 취소가 아닌 상대적 취소라는 모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2번 소공사는요, 자동으로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부하셨죠? 자격 정지 사유 옆에 메모합니다. 이, 인, 설, 개, 금. 그래서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인데 그때
이인설설 개개 금이 금지행위를 좀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소공산은 위반하면 금지행위는 자격정지입니다. 자, 형벌로서 드디어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에 해당되는 금지행위가 출발을 합니다. 단수 남기니까 일단 제목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목에 줄 것이고 1번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자, 거짓된 은행에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단어를 체크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2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자, 일단 알면서 의미 줄 것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협조라고 하나 적습니다.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번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핵심 단어 초과하여 금품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우리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4가지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거금을 받고, 여러분 거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하셨죠? 초과 금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짜리 금지행위입니다. 내려가면 큰 2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이 있습니다. 형벌이 세죠?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입니다. 정서의 동그라미.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자,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합니다. 3년에 3천이고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조장의 동그라미 3년에 3천만 원짜리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세 동그라미 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세만 보면 3년에 3천만 원짜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단체를 구성하여, 자, 단체의 동그라미,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것,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형인데 두 개가 더 붙었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다. 여기까지 지금 읽었습니다. 자, 금지행위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금 매매 협조라는 4가지 내용에다가 여기 정서를 하나 딱 갖다 걸어놓고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5가지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 문제 읽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서는 3년에 3천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출제되는 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다시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이었죠. 여기 거짓된 은행이 여기 하나 탁 갖다 붙습니다. 그래 놓고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여기 전부 3년에 3천인데 하나가 1년에 1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형벌로서 딱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암기해 나갈 겁니다. 그 금을 받고, 그 금이 뭐다?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지만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다. 암기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기가 돼 있으면 그가 뭐였죠? 거짓된 언행이 어떤 뜻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거짓된 언행부터 봅시다. 교재 188페이지 하단. 자, 4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일단 거짓된 언행 제목부터 잡으시고, 자, 교재 하단의 내용이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 등은 거래에 관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도록 거래상 필요사항을 보충해 주어 거래의 성립에 조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의 체결에만 급급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사위라는 게 속이는 이런 말이에요. 속이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성인 제한사항 이런 것들로서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과장된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거짓된 언행이고 전부 다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금이 뭐였습니까? 초과하여 금품을, 그래서 초과 금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교재 한 장 뒤로 가면 18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를 다시 놓습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초과하여 금품에 다시 동그라미 해놓고 1년에 1,0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사례, 물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의뢰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 외의 업무, 즉 부동산 관리 대행업이라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업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금지행위 초과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는 중개법인의 업무로서 공부하셨죠. 자, 이런 것들은 초과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까칠하게 시험에 잘 돌았으니까 요 두 줄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초과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때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나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금액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차액을 보수로 하는 순가 중개계약을 하는 체결 그 자체나 초과 금품을 수령하지 않은 단지 줄 것입니다. 요구만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지 요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 금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매매가 뭐였죠?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 교재 186페이지 상단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자, 매매를 다시 동그라미 해놓고 내용이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해야지 그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본질에 반하여 금지되는 것이며,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사고팔고를 반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의 조작 및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개공사 등이 자신 또는 가족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다시 매도하는 등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금지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한다. 그런 뜻이고, 자, 우리는 개공사가 중개를 잘해야 되지 저 중개 대상물을 샀다 팔았다는 매매업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또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뭐 보험 이런 것들은 매매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임대업이나 분양 대행업을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개공사 등이 업으로 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중개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거래 행위에 위반이 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되 매매업을 금지하는데 만약에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면 직접거래로서 위반이 되겠다 하여 직접거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조는 아까 했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알면서 하는 협조행위 어떤 걸까요? 교재 86페이지 제일 하단 무등록 개공사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제도적 취지로서 무등록 개공사임을 알면서 행한 행동, 즉 고의적이죠. 그 모르고 하면 관계없는데 알면서 하는 것은 고의적인 행동을 금지하므로 모르고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무등록 개공사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등록 개공사에게 제공하여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금지 행위 아주 중요한 단원에서 첫 번째 출발했습니다. 개공사 등, 개공사 등이 누구죠?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등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제는 형벌이 껑충 뜁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인데 자, 정서에 관한 내용이 출발을 하겠죠. 자, 여러분 교재로는 1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5번 보고 있습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또는 이런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3년 징역 3천만 원인데 다시 정서에 동그라미 하나 딱 찍으시고 이 정서라는 것은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를 주는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만 원짜리인데 자, 권리 정서가 어떤 걸까요? 거기 5번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좀 내려봅니다. 자, 다섯째 줄 내려오니까 할 우려가 있어 개공사 등에게 정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때 지금부터 줄 거 봅니다.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 하면 입주자 저축 정서,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저축 통장, 청약 부금 통장. 여러분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라는 주택 청약 부금 통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줄 것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철거민 입주 증명서 및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 그럼 이렇게 줄 쭉 끄는 것들을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주는 정서를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인데 이를 우리는 소위 사회에서는 딱지를 거래한다 할 때 딱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딱지 이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딱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권리 정서고 딱지가 하나 필요하다. 딱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서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지금 쭉 읽었던 그런 것들을 정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에서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3천 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자, 내려가면 이제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직접거래는 의뢰인과 직접거래고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겠죠. 이게 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직접거래 한번 봅시다. 교재 190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직접거래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투기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즉 밑줄 걸까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직접 거래를 하면 개공사 등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되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체결하는데 따라서 개공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처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다른 개공사의 중개 의뢰하거나 의뢰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친구, 친척, 지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매도 광고를 보고 직접 매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개공사가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내가 살게. 이게 직접 거래입니다. 근데 처의 부동산을 팔거나 처의 이름으로 사주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좀 눈 감고 아웅이죠. 개공사가 자기가 직접 사면 직접 거래인데 처 이름으로 사는 건 괜찮다 지금 이 말이에요. 친구나 친척, 지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직접 거래로 보지 않는다. 또는 일간신문이나 교차료 등에 매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는 것은, 매도 광고를 보고 사는 것은 누구라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런 것도 직접 거래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쌍방대리도 금지합니다. 자, 쌍방대리는 왜 금지입니까? 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나오죠. 개공사의 거래 일방 당사자 간의 담합으로 타방 당사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하는데, 쌍방대리라 하면 개공사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쌍방 모두를 대리하여 거래계약서를 개공사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 한쪽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줄것입니다. 일방 대리는 원칙상 허용되고 그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목 잘 봐요. 쌍방 대리가 금지지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 성립 후 이행하는 행위는 중개인이 아니므로 쌍방 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민법에서도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본인이 허락을 한 경우에는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이 법이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에서는 의뢰인의 허락을 하여도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직접 거래, 쌍방 대리의 범주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즉 개공사의 중개인과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포함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공사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둘 다의 권리를 쌍방으로 대리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일방 대리만이 가능하고, 또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허락을 하면 쌍방 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중개사법, 이 법에서는 그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교통사고로 매수자가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쌍방대리를 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금지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위반은 말만 하면 투기 조장이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볼까요? 교재 192페이지 상단. 자, 거기 7번에 보시면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A로부터 B, B로부터 C로 이전이 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자, B가 당신은 어차피 넘길 사람, 어차피 당신은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함으로써 취득세, 양도세를 빼겠다는 말이죠. 그죠? 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대표적인 투기 조장 행위다. 그래서 그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의 모습으로 하거나, 내려가면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여러분들은 제목 잡으셔야 돼요.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입니다. 자, 투기 조장 그 2번에 주택법, 임대주택법 한번 볼까요? 자, 하단입니다. 2번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공사 등이 이를 중개함으로써 관계법령의 제정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일정한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전매를 금지하는 지역인데, 이런 데서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그것을 투기조장으로 보겠다. 이게 임대주택법,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죠?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몇 년 동안은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그에 대해서 위반하면 그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고 3년에 3천만 원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판례가 그 하단에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잘 들어옵니다. 자, 제일 하단에 판례 첫째 줄,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갑이 자, 줄 것입니다. 전매 차익을 노려 줄 것입니다.
전매 차익을 노려서 투기를 조장했는데 나중에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투기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자, 다시 첫째 줄 끊었습니다. 전매 차익을 노려서 줄 끊으시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투기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자, A로부터 B, B로부터 C로 가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차익이 남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전매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투기로 본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시세 단체가 들어오죠. 시세, 교재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세를 부당한 영향을 주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개공사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 가격을 높여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 대상물의 시세 상승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줄 것입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할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시세 조작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사고 파는데 실제로 사고 팔지도 않아요. 6억에 샀다 팔았다를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계약서를 만들면 6억으로 거래 신고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 또 한 보름 있다가 이 아파트를 다시 7억에 사고 팝니다. 그러면 다시 7억으로 또 거래 신고가 올라가겠죠. 제3자가 뒤에서 딱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다가 6억이 7억이 됐다가 막 올라가잖아, 그죠? 안 되겠다. 7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7억 5천에 사고 팔고 계약을 하고는 앞에 있는 두 계약은 우리는 계약이 깨졌습니다 라고 깨졌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남는 흔적은 5억짜리가 7억 5천으로 가는 그 가격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얼마다? 3년에 3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단체를 구성해도 3년에 3천입니다. 여러분, 단체 구성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여 거래하는 것도 3년에 3천만 원인데 내용이 이렇죠. 9번 밑에입니다. 개공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매물을 중개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행위는 신설이 된 거예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만 하겠다. 자기들끼리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조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시세 조작 단체 구성도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도입이 되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특히 요 도입되는 두 가지 부분은 특별히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이제 금지 행위는 굉장히 큰 단원입니다. 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금지 행위는 형벌로서 내용을 연결하는데 형벌이 이렇게 갑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에 해당하는데 자, 이제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에서 시세조작 단체 구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딱 잡아놓고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그가 뭐였죠? 거짓된 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된 은행이 어떤 거다 지금 정리하셨습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때 금품은 요구만 하는 것은 괜찮다 그랬죠. 받아야만 처벌받지. 금품을 초과해 요구한 것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가 1년에 1,000이니까 제목 잡으셔야 돼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자, 이때 정서라는 것은 권리정서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딱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딱지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여러분들은 권리정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에 금지행위했습니다. 제목하고 형벌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놈들이 여기 딱 오면서 틀린 거 찾으시오, 옳은 거 찾으시오 하고 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금지 행위는요 하면 첫째 뭐라고요? 그 금을 받고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하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인데 이러한 금지행위는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개공사는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등 중개업을 하는 자들을 금지하는 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자 중간에 법 33조 2항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 모두 몇 개? 숫자가 쫙 5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보면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일단 유도해 동그라미 유도. 2번 똑같이 나가잖아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역시 유도에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유도의 동그라미. 자, 근데 4번은 이제 단어만 살짝 다르죠.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해 동그라미. 5번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도의 동그라미. 자, 지금 읽었던 것들이 다 이 말이죠. 유도, 방해인데 유도하거나 유도하는 게 4개 하였죠. 그 다음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금지 행위인데 자,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SNS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유도나 방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장님이 있습니다. 자, 부녀회장님이 막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아파트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쫙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가 5억인데 오늘부터 5억 8천 이하로 거래하면 당신들은 우리 동네에서 거래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유도하거나 방해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뭐라고요? 5억 8천 이하로 거래하면 당신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니까요. 아파트 부녀회장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부녀회장님이 이쪽 동네하고 거래 못한다. 그럼 그 동네에서 일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부 아파트 매물 가격을 얼마로? 5억 8천으로 다 올려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가를 받고 했으니까 5억 8천 이상 거래되면 원래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도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5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3년에 3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도인도 하면 안 돼. 매수인도 하면 안 되고 부녀회장도 하면 안 되고 그죠?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유도 방해라는 5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 5가지가 내용이 쫙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유도하거나 방해하면 3년에 3천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거짓된 은행 하나, 둘, 셋, 4개다가 요거 유도하는 행위 요것도 딱 갖다 놓으면 뭔가 다르죠. 3년에 3천만 원짜리 뿐만 아니라 요거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문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이해되죠? 자, 여기 정서나 직접 쌍방 투기라는 3년에 3천만 원짜리에다가 똑같은 3년에 3천만 원짜리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갖다 놓고는 성격이 다른 놈은 보이십니까? 요것들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여기 있는 놈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쉽겠죠. 여기 유도가 4개고 방해인데 유도 4개에다가 여기 있는 놈 하나 딱 들어오면 쫙 같은 놈들이 벌써 보이잖아. 아는 게 하나 딱 보이니까 그거는 찾아내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금지행위는 반드시 이 큰 틀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많아도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그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그렇게 정리가 딱 끝났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서서히 익혀나갑니다. 어떻게 익혀나갑니까? 거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에 해당하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인데 여기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 구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3년에 3,000에 해당하는데 자 그것에 대한 설명 교재 193페이지 제일 하단 연결되어 있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집값을 담합하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개공사의 정당한 중개를 제한한 행위를 건절하기 위하여 개공사 등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33조 제2항의 금지 행위는 개공사 등뿐만 아니라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에게도 금지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받지는 않으며 행정형벌의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에는 부녀회장 등이 해당되는데 행정처분, 예를 들어 부녀회장에게 뭐 등록을 취소하겠다, 업무 정지를 내리겠다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은 받지는 않지만 뭐에 해당한다? 행정형벌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3년에 3천만 원짜리 해당되죠. 그래서 교재 194페이지 상단 그때 33조 2항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 밑줄 하나 꺼야 되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3번 금지행위 내용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모두 몇 개? 5가지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의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둘째 줄 끝에 보면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도의 동그라미, 유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하지 않도록 하는 역시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끝에 역시 유도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똑같은 말들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는 유도. 그래서 유도 4개 방해하는 행위 5가지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96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신고센터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자, 제목 자체가 요란하지 않나요? 자,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2, 3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을 정부에서는 개공사 등이 이렇게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함으로써 거래를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설치 운영 사유 1번에 1번 내려갑니다. 국토장관은 이렇게 합니다. 다시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다음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 하니까 1번에 1 33조 1항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하고 있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 자, 시세의 동그라미. 요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바로 밑에 2번. 단체를 구성하여. 역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단체의 동그라미.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이번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도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2번 33조 2항의 금지행위 1, 2, 3, 4, 5 내려오죠. 다 보신 거죠. 1번 또 동그라미 해드립니다.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5번
개공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또 시세의 동그라미 요거잖아요. 여기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유도는 사실상 4가지죠. 유도의 방해. 이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 이게 5가지와 2개, 7가지를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보겠다. 요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지 행위를 딱 공부하고 나시면 금지 행위에서 연결되는 것이 뭐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였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교재 197페이지 상단 신고센터의 수행 업무입니다. 신고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데 1번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와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 또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다. 그때 3번 이런 신고센터의 업무는 위탁을 합니다. 맡깁니다. 어디에? 국토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감정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감정원을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여기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관리하겠다. 이거 하나로 놔야 되겠죠. 한국감정원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부동산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에 1번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 방법, 신고 접수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교재 198페이지 상단 신고사항의 확인과 절차 여기 좀 비교적 중요합니다. 1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즉 부동산원에 신고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뭐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한 행위를 고발이 들어오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조사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때 2번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10일 정도는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동그라미 하나 합니다. 10일 내로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2번 이때 신고센터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4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와 처리 결과 등을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고센터는 뭐 하는 곳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관리하는 곳이고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국토장관이 관리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신고사항의 처리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신고센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데 1번 신고사항이 명백히 거짓이다. 그러면 저절로 종결하겠다 이거죠. 명백하게 거짓이라면 신고자가 신고사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거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금지행위라는 것을 수업하면 금지행위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연결이 돼 있다 하는 내용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금지행위도 또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5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여러분 문구점을 하면 금지다 라는 말이 여기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개공사는 아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공부하셨죠.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문구점은 금지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인데 상가를 분양 대행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두 줄 줄 것이어야 했지만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다는 말이 들어오더라도 프랜차이즈업, 상가 분양 대행업, 컨설팅업 이런 것들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초과 금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2번 지문 조의하셔야 됩니다. 3번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그거를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4번 개공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경우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아들은 건 전혀 금지행위 아니죠. 5번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일방 대리는 당연히 금지에 해당되지 않죠. 보기보다 그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금지행위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교재 198페이지 하단에 8번 그 밖에 관련 의무 아주 재밌는 단원이 연결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